정말로 정유정 이름은요, 지금까지 들어도 치가 떨려요.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이 수사에 검찰에 송치한 정유정, 검찰이 추가 수사를 이어나갔는데 검찰에 따르면 정유정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무려 110여 차례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숨을 거두게 된 치명상과 관련 없는 손바닥 등 신체 여러 부위를 공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에요,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의 시신을 유기한 것인데, 이 사건은 이른바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비난 동기 살인일 뿐만 아니라 사체를 손괴했고, 여기에 왜 그렇게까지 했나 싶을 정도로 잔혹한 범행 수법이 사용된 이상 형량은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줄곧 정유정이란 인간한테 악마란 표현을 쓰는데요. 이 악마란 표현 가지고도 부족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너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랄할 수 있나, 극악무도할 수 있나, 이걸 정유정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검찰 조사 때 이런 황당한 진술까지 했다면서요, 이담 아나운서. 네, 정유정이요. 검찰 조사에서 분명히 피해자를 죽였는데 살아나서 나에게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정신감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이 정유정은 처참한 피해자 사진을 보고는 태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저게 어떻게 인간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악마지. 악마예요. 어떻게 저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신이 분명 피해자를 죽였는데도 살아나서 말을 했다. 이 기괴한 말을 한 의도가 있을까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기 위한 형량 협상용으로 얘기하는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실제로 그와 같은 환청 증상이 있는 정신과 진단명이 몇 가지 생각이 나는데, 그렇다고 하여 지금 범행 당시에 계획적인 살인을 부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장애적 요인이 크게 살인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일단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신감정을 해봄으로 해가지고 만약에라도 주장할 수 있는 다양한 변명을 반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유정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정유정의 기이한 행동, 정말 소름 끼치는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정유정이 5월 23일에 그러니까 그 범행을 저지르기 3일 전인데 그때 자신의 아버지하고 2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얘기를 아버지한테 했는데 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큰일을 저지르고 나면 아빠가 고통받을 것이다. 큰일 저지르고 나도 죽겠다. 어머.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결국 이것은 마치 살인을 예고한 것 같은, 이제 와서 나중에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런 느낌을 주는 얘기를 아버지한테 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정유정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랑 떨어져서 할아버지랑 단둘이 살았는데, 그 검찰 조사 당시에 아버지가 재혼해서 내가 배신감을 느꼈다. 그 바람에 내가 잘 맞지 않은 할아버지와 계속 살아야 돼서 좌절감을 느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고, 그리고 정유정이 대입 공무원 시험에 실패한 이후에 온라인에서 존속살인, 이거를 검색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듣고도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더욱 기괴하잖아요. 이게 말입니까?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이에요? 자신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왜 애먼 사람한테 표출한 거예요, 김현재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 범죄 내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존속살인을 검색했다는 것은 아버지 혹은 자신을 키워줬다는 그 할아버지를 향한 어떤 범행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도 가능하게 하는데요.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유정은 평상시에도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축적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 심리 분석 결과를 보면은요, 이 정유정이 아버지에게 애정을 갈구했으나 이제는 고통을 주기 위해서 제3자에게 피해를 주려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뭔가 그동안
억눌린 분노가 이번 범행의 무슨 동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기소를 해야 하는 검찰은 정유정의 범행 동기를 최종 정리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 중에 발견된 정유정의 공책에서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는 살인을 암시하는 메모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결국 검찰은 정유정이 불우한 성장 환경, 가족과의 불화, 나아가 대학 진학 및 취업 실패 등으로 오랜 기간 쌓인 분노를 묻지마 살인으로 해소하려고 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사이코패스적 성격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 참고로 정유정은 경찰과 검찰에서 2차례 사이코패스 검사를 받은 결과가 있고 각각 27점, 26.3점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미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양나래 변호사님 법원의 판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산지검은요, 지난 21일 정유정의 범행 동기에 관한 보강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살인, 시체 손괴, 사체 유기,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구속 상태인 정유정에게는요, 국선 변호사가 선임이 됐고요. 네. 오는 7월 14일 오전에 부산지법에서 그 정유정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 뭔지 약간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공판 기일 전에 앞서서 집중 심리가 필요하거나 혹은 증거 관계를 정리해야 할 사건에 관해서 이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때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추가로 증거는 어떻게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네. 공판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판 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정유정의 재판 과정에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1심 판결 때 어떤 형량이 나오느냐를 놓고 또 한 번 이 사회가 갑론을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건 정유정에 대한 판결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